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끝나지 않는 의정 갈등에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단했던 브리핑도 열흘 만에 재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국관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다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국립대 교수 김 씨는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황사가 남아있어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영남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바깥의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어제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사실상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안입니다. 정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멈췄던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도 열흘 만에 재개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각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총장들이 정부를 향해 늘려놓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사실상 의정 갈등을 해소할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총장들은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순조로운 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의대가 있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의 총장이 참여했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대학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당초 2,000명 증원에서 1,500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런 흐름에 대해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다며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오늘 한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선 전날부터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열흘 만에 브리핑도 재개합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 이후 만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사용했던 양국관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다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추경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제2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을 재추진했지만 또다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60일 뒤 곧바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양국관리법은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 시행토록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정부의 매입 의무를 여당 요구대로 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반대로 매입 조항 자체가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제의가 어렵지만 총선 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추경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추경 카드를 꺼내들어 압박하자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맞선 겁니다. 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이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을 포함해 추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4시간에 걸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었죠. 이 자리에서 홍 시장 후임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청으로 총선 전 잡혔던 일정이지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미뤄진 거라며 회동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엔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국무총리는 사심과 야욕이 없고 협치가 가능해야 하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무 감각과 대통령에 대한 충직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런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홍 시장은 JTBC에 그건 아니라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 참패 뒤 차기 대선을 의식한 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집중 비난해왔습니다.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만 찍었다. 문재인 사냥개. 특검 대처할 준비나 하라고 날을 세웠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역시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100%로 유지해야 한다며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요즘 국민 반찬 김도 가격을 보면 쉽게 집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코아 값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초콜릿 과자도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다 비싸집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민 반찬이자 이른바 K푸드의 주역 김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반찬 없을 때 먹기도 좋고 그냥 밑반찬 마땅하지 않을 때도 하나 더 해서 먹기 좋고 보통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는 게 김이고 제일 만만하게 먹는 게 김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조미김 시장 5위권인 중견업체 3곳이 이달부터 슈퍼마켓 소비가를 최대 20% 올렸습니다. 다음 달엔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장 큰 배경은 재료가 되는 김 원초 가격 급등입니다. 최근 마른 김 100장 중도매가는 1,44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단 60% 가까이 뛴 겁니다. 최근 1, 2년 사이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병충해가 퍼졌는데 전국 김의 77%를 생산하는 전남에서만 지난해 10% 넘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반면 김을 수입해가는 국가는 10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도 조만간 김 가격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콜릿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초콜릿 가공품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식품 제조사는 다음 달부터 빼빼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립니다. 치킨 등 프랜차이즈 식품부터 각종 가공품까지 정부가 눌러왔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총선 직후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무인기 생산을 가능하게 한 개인 16명과 기업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의 무인기 제조와 철강, 자동차 산업을 겨눈 겁니다. 미 재무부는 또 이란의 최대 철강 회사인 후제스탄 철강 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도 제재했습니다. 이란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얻는 금속 산업의 상당 부분을 철강 수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성인 동영상 배우들이 출연하기로 했던 성인 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배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부와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배우의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개최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지자체는 전기를 끊어서라도 막겠다며 강한 반대에 나섰는데요. 세 차례나 장소를 변경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공연은 가능한데 남성 대상 공연은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기준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급된 여성 대상 뮤지컬 중 한 제작사 관계자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AV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19금으로 내용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편견 정신이 있다든지. 페스티벌은 끝났지만 자극적인 성문화를 조장한다,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한다 등 논쟁은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사원을 세우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유튜버의 모금 활동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구 사원을 위해 모금을 진행했는데 이게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유튜버 다우드킴은 대구 이슬람 사원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대구 관계자의 계좌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페이팔 계정이었습니다. As you know, I have two projects to build a masjid in Korea. The first one is Daegu, and the second one is Seoul. Through your help, almost like $50,000 were funding. 하지만 대구 이슬람 사원 측은 2년 전 마지막으로 받은 200만 원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Then he kind of sent 2 million Korean won. So he sent that on 19th November 2022. So this was like the only transaction which he did, and he contacted us himself. After that, there is no more transaction from his side. 입장을 묻는 말에 다우드킴은 댓글로 돈이 다 모였다고 대구 펀딩의 종료를 알렸다면서 7천만 원이 모였다는 건 대구에 모인 후원을 추정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후원 내역은 곧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우드킴은 인천에 지을 성원을 위해서도 같은 페이팔 계정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인천 영종도는 땅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방송했습니다. 노래는 지난 16일 김정은이 평양의 새 주거단지 준공식에 나선 날 공개됐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올해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마다 찾던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선대의 업적은 지우고 자신의 업적은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고립된 국가의 경제 위기는 분명하고 평양 외곽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며 화려한 영상에 이면을 꼬집었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정 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정 대사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JTBC가 확보한 2분짜리 녹음 파일엔 지난해 7월 이뤄진 정재호 주중대사와 신고자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이메일로 대사관 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업들이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정 대사는 이메일은 읽지 않은 채 신고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아닌 보고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순태됩니까 지금? 그걸 왜 혼자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 대사님께 메일 보내는데 뭐 저희가 합법적인 지시라 아니라 다르죠.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고 하시면 안 되죠.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지만 길지는 못했습니다. 대사관 행사에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별개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자는 결국 지난달 정 대사의 비위가 있다며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사가 폭언과 함께 외교부 출신과 비외교부 출신인 주재관들을 갈라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전체 회의 뒤 주재관만 따로 남긴 뒤 주재관들이 문제, 사고만 안 치면 다행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은 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대사 측은 당시 직무기강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건 맞지만 해당 발언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기된 의혹 역시 일방의 주장이라며 외교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치료를 받다 숨진 19살 여대생의 부모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폭행한 남성을 곧바로 풀어줬는데 부모는 하늘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며 흐느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처벌하란 문구를 쓴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19살 이효정 씨를 마구 때려 끝내 숨지게 한 가해자를 풀어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겁니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딸을 보내기 전까지 이런 자리에 설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힘겹게 섰던 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환실에 얼마나 추워. 거기 있는 것도 가슴 아프고 얘를 보내주는 것도 가슴 아파. 맞아 엉망인 딸의 얼굴과 이름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하면은 억울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효정 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는 7만 7천여 건, 하루 평균 200명 넘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310명, 2.2%뿐입니다.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어디든지 찾으러 올 수 있어요가 대부분 하는 얘기거든요. 친밀했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대응이 어려운 교제폭력,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중국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곧바로 승부 조작 논란이 터졌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케냐 선수는 중국 선수의 우승과 신기록을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고용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마라톤 결승선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둔 상황. 앞서 달리던 아프리카 선수들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도를 늦춥니다. 선두권과 점점 거리를 좁히는 이 선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의 허재입니다. 허재가 힘겹게 따라붙자 케냐의 응난가트 선수가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아예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허 선수의 복폭에 맞춰 그 뒤를 따릅니다. 결국 우승은 허재의 목. 나란히 2등으로 들어온 아프리카 선수들과 단 1초 차이였습니다. 석연치 않는 경기 결과에 승부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응난가트는 중국의 신기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5년 전 같은 대회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의 류흥량이 경기 막판 케냐 선수들을 제치고 2초 차이로 우승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번 대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허재가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다던 중국의 속도.
当做自己一堂高质量的训练课，还是全力的准备这个巴黎奥运会，在巴黎跑出我们中国速度。 조작 논란으로 그 가치가 빛이 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LG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엔 롯데 황성빈 선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 확인해 보시죠. 이미 1루를 지난 저기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꺾어가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묘하게 멀리 갔어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높고 영남권에선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4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